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골드만삭스가 자신감을 갖는 10가지 이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좀 불안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10가지 이유를 또 들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그런데요. 막연한 불안감이 정말 최대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 투자가나 마찬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에서 홍해 상태가 더 확산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애플과 테슬라 등 주요 종목들의 주가 부진한 것도 있겠고요. 리세션 우려감은 실제로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의 바탕으로 증권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자기네 골드만삭스는 이런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10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자기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젠 하치우스라는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대표로 집필한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리세션 예상 확률이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5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내에요. 다만 골드만삭스는 20%가 안 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성장률 자체도 컨센서스 대비 2배 이상인 2% 수준 남짓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블룸버그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4년 4분기만 하더라도요.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 자체는 0.8%밖에 안 나오는데 그 2배가 넘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가지 기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둔화를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이 약 3% 증가하고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지금 대차 대출표 쉽게 해서 재무 상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적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연체율과 채무 불이행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금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걱정할 것이 적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의 악화라든가 일자리 증가율 둔화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섹터별로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쪽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여전히 풍족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도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업의 파산 증가 속도가 분명히 최근 들어서 한 1, 2년째 사이에서 많이 올라갔지만 이 부도율 자체가요. 쉽게 해서 부도율 자체가 팬데믹 이전보다 아직 현저히 낮다라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저도 이 그래프를 보니까 부도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회사채 만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자본의 지출 및 고용에 따른 타격은 별로 크지 않을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이슈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반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그리고 캐나다, 우리나라와 달리 진짜 하이브리드 워킹,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해서 오피스형 건물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지만 전체 상업용 대출에서 은행의 대출에서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딱 사무실은 2, 3%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의 타격은 별로 없을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 3, 4월 때 기억하시겠지만 지역은행들에 대한 신용긍색 그래서 문이 닫고 넘어가고 이런 회사들이 은행들이 많았었는데요. 그것들도 이제 완만하게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는 고금리의 결과에 따른 피해가 많이 속출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론은 무서움은 아직도 많이 있으나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얘기죠. 연준도 쉽게 얘기해서 10번째랑 마찬가지지만 재정 지원이 약간 둔화되고 있지만 약간 어려움이 겪으면 또다시 연준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10가지 정도를 얘기하면서 일반 IB라든가 일반 월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은 경제 성장률도 높고 미국 주식,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더 자신감을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은 이 내용도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 이게 증시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니 기대감을 또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은행주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하고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는데 올해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골드만삭스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는 약간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골드만삭스를 보여주었지만은요, 생각보다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주식 부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괜찮아졌습니다. IB 수수료는 감소됐지만 올 한 해는 그나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골드만삭스도 적극적인 어떤 인적 조정에 따른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매출은 좀 맞췄고 주당이 약간 모자랐지만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미국 경기에 대한 위축을 경고하면서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좀 낮춰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건 스탠리는 주가 오늘 제법 많이 빠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주가가 조금은 차별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헤드라인이 역시 종목 이슈입니다. 테슬라 이슈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본인의 의결권을 25%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 기본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지분은 13% 갖고 있겠고요. 이미 스탁 옵션을 통해서도 한 22%까지는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부족하다. 25%까지 늘려달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자기가 그동안 주식을 판 것들이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약간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결정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의 요구사항이 약간 요구가 과할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를 원하는 분은 실제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식이 추가 발행될 수 있는 포텐시알은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자체가 악재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별로 좀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분명히 반등했지만 최근 12일 사이 중에서 지금 이틀만 제하고 10번이 떨어진 건 분명히 악재인 거는 좀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의 자동차 가격 인하의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자동차에서는 결국 마진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데요.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서 꾸준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 되겠고요.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4분기 실적 나고 또 한 번의 코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지금 주가에 대해서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보다는 꾸준하게 이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 없는 테슬라를 원하는 분은 없겠죠.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은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가 AI를 접목시킨 팟캐스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음성 번역 서비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까지 아직 그 서비스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티파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멜론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스트리밍 업체는 압도적으로 스포티파이라고 저희가 몇 번 설명드렸고요. 생각보다 빠른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기대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진스가 데뷔하면서 스포티파이랑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적극적인 이제 프로모션에 참여한 거 많은 분들 아시고 이거 확인하신 분 계실 텐데요. 뉴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내노라는 핫한 인물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AI는 우리나라도 이제 유명한 DJ나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핫하게 외국에서도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한국말의 DJ나 이런 얘기를 다 각국의 말로 들으면 좋을 텐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핫한 인물들이 일부 서비스가 이제 시범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영어로 하면 바로 동시에 지금 스페니쉬나 프렌치를 할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영어랑 그리고 스페인어가 바로 동시에 지금 진행되는 것을 몇 가지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스포티파이가를 비롯한 앞으로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큰 어떤 기회일 수 있어 보이고요. 이걸 먼저 독점하는 것들, 독과점적으로 작용하는 것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적으로 목표 주가만 확인드리면 이 실적 발표 후에 워낙 자신감을 피력했기 때문에 12월 이후 최소 9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회했다는 올해 정말 주목받는 주식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포티파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한국에서는 좀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해외에서 여전히 기대감을 얻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월가의 시선도 그린라이트가 확실히 많았죠. 이렇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이슈는 최근 들어서 증시에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